뒤에 나오는 문제 확인했고요. 선거 방송 보도의 종류와 특징. 사실은 이렇게 제목 알려주고 시작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괜찮아. 나의 친절함은 이렇게 수능 특강까지만이니까요. 선거 방송 보도는 불특정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매체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다. 선거 방송 보도 중요합니다. 끝. 선거 방송 보도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대중에게 쉽게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으며 1. 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2를 이유로 선거 방송 보도 중요합니다. 끝. 가령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 의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 항상 괄호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선거방송 보도에 따라서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우와, 방송국 사람들이 프레임을 짤 수가 있어. 이는 미디어에 의해 선거운동 의제가 통제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후보가 이렇게 있고요. 정당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안 말고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라고 언론에서 미친 듯이 때리면 그게 정말 큰 사건이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선거 기간에서는.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선거 방송 보도로는 저기 봐,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 기억 빼놓고 니은, 디귿, 리을 각각에 맞게 떨어지는 이야기인 거지. 선생님, 순서 엉킬 수도 있잖아요. 순서 엉킬 절대 순서 엉킬 수가 없어. 원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해도 여기 교재에 실리고 시험에 나오는 순간 순서 맞춰주게 돼 있어. 그러면 밑에다 써도 돼. 니은 밑에다가 뭐라고? 개인화 보도. 니은 밑에다가 개인화 보도. 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디귿 뭐라고요? 부정식 보도. 리을은요, 경마식 보도. 이렇게 들어갈 거야. 첫 번째 마지막 단락이 열거다. 뭐라 그랬지? 하나씩 한 문단 먹을 거라고. 두 번째 단락 넘어갈까요? 진짜 내려와서 네모 칩시다. 개인화 보도. 다음 세 번째 단락의 부정식 보도. 그 다음 단락이 경마식 보도. 진짜 공식 같은 거야. 공식 같은 거. 이렇게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서 열거한다. 무조건 한 단락씩 소개할 거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각각의 특징, 차이점 파악하는 것. 두 번째 단락,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 보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혼의 자식이 있대요. 이런 거. 세상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답디다. 이런 것들. 이 보도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는 반면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 보도가 정치적 이슈의 내용 배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괄호 그 이슈를 놓고 정치 싸움을 벌이는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걔 욕했어요. 이런 거야. 개인화 보도에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두는 보도를 지도자화 보도라고 합니다. 정당의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대표고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대표야. 당대표는 당원들 있지. 우리들이 뽑을 수 있어. 뽑아. 근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지들끼리 뽑는 거야. 이렇게. 당대표랑 원내대표랑 거의 권력은 삐까삐까해요.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가 있어. 그럴 땐 힘을 별로 못 써. 이렇게. 세 번째 달라. 부정식 보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나쁜 것만. 자극적인 것들. 바람핀데요? 이런 거야.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 부정선거, 흑색선거,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 비방, 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합니다. 왜 그럴까? 자극적이니까. 이게 재미는 있어. 이렇게.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석적 저널리즘은 네모치고 싶은데 너무 네모쳐놔서 동그라미 할 거예요. 해석적 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가령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해석 분석하는 내용이 더해지는 겁니다. 얘가 비리를 저질렀어. 선거 기간이니까 얘네들 미친 듯이 그걸로 공격을 하겠지. 공격을 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더하기 얘가 그 비리를 저지른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론사 입장에서 해석을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해석적 저널리즘. 이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 정치인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지.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 세상에 찍을 놈이 하나도 없어. 부정식 보도에 이러한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식 보도가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입장 때문입니다. 얘기했잖아. 자극적이야. 재미는 있어 얘네들. 네 번째 달라.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어머,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다? 이거 방금 읽었었던 부정식 보도하고 비슷한 면이네. 옆에다가 슬쩍 써놔. 요것만 따지면 비슷해요. 부정식이랑. 경마식 보도란 동그라미.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 선거에서의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괄호 득표율 예측,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선거운동 전략, 선거운동에서의 유권자의 반응, 후보자 간의 연대 통합 갈등 등 흥미적 요소를 집중 보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올해인가?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 뉴스 보면 가관일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이거야. 우리나라 경마식이야.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납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씁시다. 뭐라고? 비슷해요. 부정식이랑. 가령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화, 후보자 간의 토론에 대한 경마식 보도 안에 이 보도 주제에 대한 언론인 뉴스 패널들의 해석이 담깁니다.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방송사의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다. 기다려! 밑줄 그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하고 완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밑줄 긋지 않아도 괜찮아. 선거 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선한 뉴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해. 후보자 간의 정책 분석이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져. 실제로 경마식 보도 뉴스는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은 받을 수가 있어. 선거 기간 동안 뉴스 클릭하면 막 그래프 맨날 나와 있거든. 그래프 보면 재밌지. 방송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 의뢰만 하면은 매일 새로운 뉴스거리가 생겨. 선거운동 초기에는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화 보도, 후보자의 정책 보도가 나타나지만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 이러한 보도는 줄고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고 후반부에는 어떻습니다. 대조지. 중요한 문장이야. 그래서 초기에는 개인화 보도, 정책 보도가 많고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합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동현 씨 괜찮아? 다섯 번째 단락. 경마식 보도에서는 느낌이 옵니까? 보도 세 가지가 나왔는데 경마식 보도만 지금 두 단락 먹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 한 문제 나오겠군 생각해야지. 경마식 보도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이 존재합니다. 둘 다 얘기할 건가 보네요. 부정적 기능은 세모. 공공정책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오히려 유권자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노동정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정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맨날 지지율이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 나요. 이딴 것만 보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반면에 긍정적인 기능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나 후보자와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긴 해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경마식 보도는 재미는 있다야.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데 경마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하여 유권자들에게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해줘서 호기심 자극하고 선거에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는 있대. 경마식 보도의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유권자는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두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유권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두 가지. 하나는 보도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네. 경마식 보도 지금 단락 3개 먹고 있어. 흥미있는 보도를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든지 여론조사나 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확대 해석 오류할 수 있다는 것. 얘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치 뉴스 보면 맨날 패널들 이쪽 양쪽 나와가지고 맨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전망이 되죠. 근데 그게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하나는 보도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선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경마에 돈을 거는 사람이 특정 말의 당일 경기력과 관련 없는 정보, 그 말의 외양에만 현혹되어 오판할 수 있듯 사소한 것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거지. 5문제 4번 말이 길기 때문에 5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오케이. 근데 당신들은 왜 실내에서 마스크 안 벗어? 이렇게 한 반이나 3분의 2쯤 벗으면 나도 묻어서 벗으려고 그러는데 엄청 침 냄새 난다고. 자, 보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이 속한 정당보다 개인의 정치를 더 많이 둡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고요. 왜 틀리는지 살펴봅시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 초기에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초기에는 개인화였지. 선거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타난다? 아니, 선거 기간이 길어지면 많이 나타나죠. 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원하니까. 선거방송 보도는 정치의식이 높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보도다? 아니요. 앞부분에 보면 체크 나와 있죠. 어디에 있었어? 두 번째 여기 있네요. 2번. 정치 수준 의식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대놓고, 아이고야. 여기에 대놓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4번.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부정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니까 세 번째 달라고 와야 되겠네.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이게 붙으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줘. 그럴 리가.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4번 틀리죠. 5번 경마식 보도는 다섯 번째 단락인가? 네 번째 단락인가? 여기 선거의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논쟁의 계기를 만든다고? 그럴 리가. 흥미적 요소를 집중 보도하는 건데 선거의 중요 쟁점,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 흥미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죠. 1번의 답은 1번. 2번 넘어갈게요. 기억에서부터 리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위에 거 띄워놓고 보고서 그냥 할게요. 2의 1번. 방송 보도가 선거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렇지. 경마식 보도나 부정식 보도의 보도 주제는 기억, 경마식이나 부정식 보도를 하면 선거 의제가 통제돼. 방송에서 계속 그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게 되니까 선거 의제가 통제가 되겠지. 1번 괜찮아. 2번 지역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소속 정당 지도자 아까 이런 말 나온 것 같았었는데 여기 정치인 정당 지도자들에 대한 선거 관련 행태 보도는 니은 개인화 보도입니다. 2번 괜찮지. 3번 디귿 부정식 보도는 시청률을 높여서 이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식 보도 왜 나옵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 입장 때문에. 3번 괜찮아. 4번 리을은 경마식은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개인화 보도, 후보자 간의 비방 등과 같은 보도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산됩니다. 자, 4번이 틀린 얘기인데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일단 4번 리을이라고 체크해 놓고 리을 경마식 개인화 보도 후보자 간의 비방 이거는 뭐예요? 부정식 보도지. 리을은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합니까? 얘네 둘이 반복이 되면 경마식으로 바뀌는 건가? 아니야. 셋 중에 하나 얘네들이 골라서 쓰는 거야. 앞에 1, 2번 때문에 경마식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4번 틀리고. 경마식은 선거운동 기간 전략, 선거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 같은 거를 보여줍니다. 괜찮지? 틀린 이야기는 4번. 3번 문제 귀엽죠? 윗글을 읽은 학생이 선거 보도 방송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서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언론사에 휘둘리지 않겠어. 단순히 유권자의 관심 끌기 위한 내용이 있어. 그거는 걸러서 들어야 되겠어. 시청률이 높으면 사실적이야. 시청률이 높다고 사실적이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6번째 단락 보면 경마식 보도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경마식 보도를 하면 여기 확대 해석, 해석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좀 주의해야지. 경마식 보도하면 솔직히 시청률 올라간다고. 시청률 올라간 상태에서 해석 잘못해 놓으면 오류가 빠질 수 있지. 시청률 높다고 경마식 한다고 그게 사실은 아니야. 틀린 건 3번. 3번에 4번. 보도에서 접하는 여론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여론조사 보도 내용의 신뢰를 파악해야 돼. 그렇죠. 이거 여론조사 하는 것도 어떠냐면 무선 전화에다가 거냐 유선 전화에다가 거냐 그게 응답률이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나. 사람이 목소리로 일일이 물어보느냐 기계에 답하게 하느냐 이것도 차이가 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 후보를 까고 싶은 거야. 말 만들기는 되게 쉬워.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부정적인 답을 눌러.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 후보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대답이 또 확 줄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그 문구를 어떻게 만드냐. 매우 좋은 이거를 3단 좋아요, 몰라요, 나빠요. 이렇게 3단으로 나눌 건지 매우 좋아, 조금 좋아, 보통, 조금 싫어, 아주 싫어 5단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게 대답이 확 달라. 이렇게. 그리고 해석을 할 때도 이렇게겠지. 매우 좋아, 좋아, 보통, 몰라 라고 하면 얘 빼고 2개만 묶어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잘 봐야 돼. 여론조사는. 그래서 여론조사는 어때?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엄청 강해. 뉴스에서 그렇게 지지율 같은 거 나오잖아. 밑에 무조건 자막으로 어떻게 조사했고 몇 퍼센트 신뢰도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거 무조건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여론조사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치에 불신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인식해야 되겠어. 괜찮아. 정답은 3번. 4번. 제가 옆에다가 뭐라도 쓰세요 라고 해놨는데 써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자, 땡땡주 뉴스의 2번째 뉴스는 무슨 주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도시가 아니라 주라고 해놨네. 선거운동이 후반기에 이른 시점. 후반기에 이르렀다. 이거 경마식 보도가 늘어나겠군. A 후보의 지지율이 57%, B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지율 차이를 보여주는 건 확실히 경마식이지. 3일 전 보도한 지지율과 비교하면 B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경마식이야. 네, 그렇습니다. A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B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주 저희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A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지들이 해석한 거지. 해석적 저널리즘이죠. 해석적 저널리즘. 이렇게 지들이 해석하는 거야. 두 후보 간의 토론에서 B 후보가 집요하게 이 사건 공격했습니다. 폭행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B 후보의 공격이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역시 해석하고 있어. 그럼 A 후보의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해서 어때? 요거는 확실히 부정적 보도지.
지난주 저희 뉴스에 단독 보도 이후 B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B 후보에 해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B 후보의 당 대변인이 사진을 보이면서 A 후보의 폭행 사건 무마를 주장하는 짧은 영상을 B 정당의 대변인이 보여주는 요게 화면에 나갔어. 당 대변인인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네, 지난주 A 후보가 과거 땡땡부 장관 재임 시절 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시켰다라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영상에서 당 대변인은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면서 A 후보가 폭행하고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B 후보는 이 의혹을 A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지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 1번 아나운서가 두 국회의원의 지지율 변화 언급했다. 경마식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거다. 괜찮지. 경마식 보도. 기자 1이 A 후보에 떨어진 원인을 폭행 사건과 B 후보가 토론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 공격한 것에 있다고 분석했다. 해석적 저널리즘. 괜찮아. 아나운서와 기자 1이 A 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기는 부정적 보도야. 그렇지. 비리나 문제를 얘기하면 부정식 보도죠.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을 짧게 제시해서 폭행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B 후보보다 당 대변인에게 초점. 당 대변인이 기자회견 했다고 당 대변인한테 집중해? 아니요. 저도 정치에 꽤 관심 있는 편이긴 하지만 당 대변인이 누군지 몰라. 관심 절대 안 가. 이런 것들. 4번 틀리죠. 기자 1이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이것이 담긴 B 후보의 선거 전략을 언급했다. 재밌으라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식 보도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뒤에 어휘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A와 바꿨습니다. A는 뭐냐면요. 혐오를 일으키다야. 혐오를 일으키다. 여기에서의 일으키다는 뭐예요? 어떠한 분위기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정세를 만들다. 이런 뜻이. 정답은 2번 분위기 조성합니다. 유래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이 생기다. 획책하다. 일을 꾸미다. 어떠한 약간 나쁜 일을 꾀하다. 유지시키다. 현 상태를 유지시키다. 그대로 보존하다. 확장시킵니다. 관심사를 확장시킵니다. 뭐일까? 범위, 규모, 세력 따위를 넓히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겠네요. 데스카. 일단 정치.